안녕하세요. 메카닉코인 투자 더펄스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유동성의 숨겨진 비밀 해서 TGA와 RR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연준과 재무부의 유동성 조절 계좌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주가나 비트코인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항목, 부채 항목과 금리까지 살펴보고 향후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의 흐름은 어떤가 했을 때 현재는 2020년 9월 이때와 좀 유사한 측면도 있고요. 아니면은 2021년 7월 이때랑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20년 9월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차례 크게 랠리하고 털었다가 여기서 다시 오를 듯 말 듯 하는 그런 정도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 고점에서 약간 부족한 그 상태에서 더 떨어지냐 마느냐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 7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RSI 과매수까지 갔다가 50 정도에서 반등해서 올라갈까 말까 하고 있던 그런 여름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과매수까지 갔다가 RSI 한 4, 50 정도에서 반등해서 지금 최고점 대비 조금 떨어진 상태이지만은 위로 갈 듯 아래로 갈 듯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위로 간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차트만 볼 게 아니라 2020년도 9월하고 2021년 7월 이 해당 두 시점의 연준 및 재무부의 유동성과 한번 연관지어서 지금은 과연 어느 시점과 더 유사한지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연준의 일단 먼저 부채와 자산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자산을 좀 볼 건데요. 자산이라고 할 때 뭐 국채가 대부분이고요. MBS는 모기지 증권입니다. 매입해서 시중에 유동성 공급하고요. 국채도 매입을 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 외에 기타 뭐 대출을 해주는 거라든가 회사채 이런 것들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국채나 MBS죠. 코로나 때는 연준이 직접 매입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했고요. 지금은 보유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0년도, 2021년도하고 다른 게 직접 연준이 매입을 하기보다는 이걸 줄이고 있고 이걸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근데 긴축을 하는 그 속도를 조절한다 해서 이거를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양적 긴축을 하고 있고 이 말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산은 크게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자산으로는. 그래서 연준의 부채 항목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TGA, RRP, 지급준비금이 있는데 여기서 지급준비금은 쉽습니다. 그냥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연준에 예치하고 이자 받는 자금인데 이거는 이미 시중은행들의 돈이죠. 그러니까 이 자금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실제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간에 풀려 있는 자금인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TGA와 RRP. RRP가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냥 영래포 잔고라고 아시면 되고요. TGA는 재무부,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 재무부가 연준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무부의 계좌, 은행 계좌 같은 거죠. RRP 같은 경우는 연준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게 채권을 담보로 주고 시중은행으로부터 현금을 빌려서 여기다가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늘어나면은 시중의 돈이 줄어들고 이게 줄어들면은 시중의 돈이 늘어나겠죠. TJ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부가 세금을 막 많이 걷는다 그러면은 TJ가 늘어나게 되고 시중에 돈이 없어질 거고요. 이 TJ가 줄어들면은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J와 RRP를 잘 보면은 결국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느냐, 흡수가 되느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보면요. 이 빨간색이 지금 TGA 잔고고요. 이 파란색이 RRP 잔고입니다. 영래포 잔고고요. 2020년 9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020년 9월이 한 이쯤이거든요. 자, 이쯤에서 TJ 잔고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이때까지 21년도 한 7월 연말까지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영래포 잔고는 꾸준히 제로 상태에서 언제부터 늘어납니까? 여기 한 4, 5월 달부터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21년도 4월까지 비트코인 진짜 잘 갔죠. 영래포 잔고가 아직 자금을 흡수하기 전에 TJ 잔고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21년도 4월 이후 말고 22년도 1월을 한번 볼까요? 한번 지워보고 22년도 1월을 한번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TGA 잔고도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영래포 잔고도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둘 다 시중 유동성 흡수를 시작했단 말이고 결국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 10월인데요. 대충 이 구간이죠. 아까 말씀드린 구간. 떨어지고 여기는 0 유지했기 때문에 강력한 랠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1년도 7월 한번 볼까요? 21년도 7월은 이쯤이죠.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7월부터 11월까지 대략 랠리를 하긴 했어요. 근데 애매하게 랠리했죠. 이때 알트장도 별로 세게 안 오고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영래포 잔고는 늘어나면서 유동성 흡수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빨간색 TJ 잔고는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죠. 그래서 뚜렷한 시중의 유동성 공급 흐름이 펼쳐지지 못하고 하반기에 조금 약한 랠리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했습니다. 제가 더해가지고 보시면은 이 합입니다. 합의 그래프를 다시 그린 거고요. 2020년도 8월부터 횡보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8월 이쯤부터 횡보하다가 급격한 하락을 하면서 여기 최저점 찍고 이때부터 상승을 시작한 겁니다. 5월 최저점 찍고 5월 이후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고 22년도 7월 이 시점쯤에서 거의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고 여기서부터는 11월에 한 번 더 더블탑으로 최고점 찍고 쭉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22년도 11월, 12월쯤이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대부분의 자산들의 최저점이었죠. 이 당시에. 그러면서 23년도에 상승 랠리를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과 같이 봤습니다. 반비례하다 보니까 역수로 차트를 뒤집은 겁니다. 밑에 이게 TJ와 RRP의 합의 역수를 뒤집은 거고요. 위에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게 이렇게 갈 때 비트가 4월달 올랐고 뒤에 이건 조금 힘없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때 힘없이 오르다가 떨어지게 되고 그 뒤로 지금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TJ와 RRP의 합의 역수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오를 것인가 이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은 재무부가 앞으로 TJ를 풀 것인가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영래포 잔고부터 한번 보면요. 영래포 잔고가 지금은 이미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떨어질 여지는 없다. 영래포는 이미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될 여지는 없고 이게 추가로 오르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잘 관찰해야 되고요. TJ 잔고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긍정적이죠. 거의 안 썼습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통화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만큼 돈이 남아있고 시중에 앞으로 풀릴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시중에 앞으로 풀릴 수 있는 유동성이 재무부 계좌에 풍부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이만큼까지 떨어질 여지가 있는 거겠죠. 지금. 추가로 금리까지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5.33 그러니까 5.25에서 5.55%인데 금리 1% 인하는 대략적으로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이 재무부 TJ가 7,360억 달러인데 금리 1% 인하를 하게 되면은 재무부 TJ를 전체를 다 유동성 공급한 정도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2020년과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2020년에는 4월에 이미 기준금리가 0.05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2020년 9월부터 21년도 4월까지 했던 랠리에서 금리는 작용을 전혀 안 했던 거죠. 7월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현재 고금리 상황과 높은 재무부 TJ는 앞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유동성 공급 효과가 굉장히 강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0년도 9월에서 21년도 4월 랠리입니다. 첫 번째고요. 21년 7월에서 11월 랠리입니다. 21년도 하반기 랠리고 지금이고요. 영래포 잔고는 이때 0이었고요. 지금 영래포 잔고는 3,160억 달러.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이고 이 당시에 영래포 잔고는 오히려 흡수했습니다. 8,390억을 흡수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제거했습니다. TJ 잔고 한번 보면요. 1조 6천억 달러에서 9,250억까지 떨어졌고 그 말은 6,750억 달러를 공급했단 말이고요. 요거는 5,700억 달러 공급했고 지금은 7,360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금리는 둘 다 거의 0.1이었고 지금은 이렇고요. 연준의 양적 완화,
아까 자산을 공급한다고 했죠. 국채를 매입해가지고 양적 완화했던 양을 계산을 대략 해보면은 7천억 달러 공급했고 이때는 5천억 달러를 공급했고 지금은 양적 긴축 진행 중인데 거의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특별히 공급도 아니고 약간 줄어들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봤습니다. 더했을 때 TGA하고 연준의 양적 완화를 더했을 때 얘네는 6,750억에 7천억 더하니까 1조 3,750억 달러를 공급한 거고요. 21년도 7월부터 11월 랠리에서는 0레포에서 많이 흡수했죠. 그리고 TGA 5,700억, 연준의 양적 완화 5천억 달러 다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그래도 유동성을 2,300억 달러 정도 시중에 공급한 게 됩니다. 지금은 금리를 최소 3번 인하한다고 했을 때, 75bp 인하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5천억 달러 정도의 공급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영대포 잔고에서 특별히 얘네가 자금 흡수해서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 치면은 TJ도 남아있고 금리도 떨어질 여지가 충분히 많고 양적 긴축은 이제 곧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당시 20년도 9월에서 4월 이때보다는 약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21년도 7월에서 11월 이때보다는 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때는 해봤자 2,300억 달러 공급을 했습니다. 양적 긴축 시기였고요.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5천억 달러 이상의 공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은 21년도 4월 랠리보다는 약할 수 있지만은 21년도 7월 랠리 이때 이 랠리보다는 강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시가총액으로 한번 봤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의 증가로 보면은 21년도 7월에서 11월 랠리 당시 약 7천억 달러의 비트코인 시총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때 2,330억 달러의 유동성 공급을 했죠. 그러면 지금 약 대략 5천억 달러 이상의 공급을 할 것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그러면은 8월 5일 저점 대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8천억 달러 정도는 시총 증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 저점 대비 이렇게 했을 때 현재 가격에서 여기서 한 63% 정도 가격 상승이고 이렇게 되면은 10만 달러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거시경제 유동성 상황이 21년도 하반기보다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우호적이고요. 재무부의 TGA를 이용한 유동성 공급과 연준의 금리 인하가 맞물리게 되면은 좀 더 굉장히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9월은 별로 안 좋습니다. 세금 시즌도 있고 FOMC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당장 뭐 내일 막 달린다 9월에 엄청 10만 달러 간다 이건 아니고 좀 더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유동성의 숨겨진 비밀 오늘 TGA와 RRP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